초연결 시대 글로벌 HR을 관통하는 가장 정제된 화두들을 심도 깊게 전합니다. 캐럿 HR 캐스터 제시카 마틴입니다. 반갑습니다. 마틴님, 혹시 주변에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해외와 리모트 워크로 일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직접 해외 주전을 나가거나 이직한 경우도 있고 한국에 있으면서 글로벌 기업과 리모트로 일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인재의 이동은 단순한 이직이나 해외 근무를 넘어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는 시점에서 등장한 개념인 글로벌 인재 이동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인재 이동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주재원 파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훨씬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요. 해외 주재원 파견, 단기 프로젝트 파견, 해외 현지 채용, 원격 근무, 디지털 노마드 근무, 이처럼 사람이 국경을 넘어서 일하는 모든 고용 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장기 주재원 파견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1년 미만의 단기 프로젝트 파견이나 글로벌 협업 형태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인재 이동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업이 고려해야 할 요소도 함께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마다 노동법과 고용 규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들은 단순히 인력을 보내는 것을 넘어 현지 법과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HR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글로벌 법적 컴플라이언스입니다. 글로벌 인재가 이동하는 국가의 노동법과 채용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생각보다 큰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현지 채용, 임금 및 근로시간, 복리 후생에 대해서 글로벌 인사 담당자들이 현지 인력을 관리할 때 참고하면 좋은 내용과 글로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티님, 먼저 채용 측면을 살펴볼까요? 현지 채용 측면에서는 고용 형태와 고용 구조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국가마다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의 구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못 적용할 경우 위장 고용으로 판단되어 벌금이나 소급 임금 지급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 기업이 직접 고용이 가능한지, 현지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지, 혹은 EOR과 같은 대안을 활용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더불어 고용계약서는 현지 법에 맞는 필수 조항을 포함해야 하며 일부 국가는 현지 언어로 작성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채용 시에는 비자 및 워크 퍼밋, 현지인 우선 채용 규정 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시카님, 채용 관련 이슈가 된 사례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글로벌 기업 혼다 에어크래프트의 사례가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혼다는 최소 25개의 채용 공고에서 미국 시민권을 요구했는데요. 미국 법무부는 이것이 이민법의 고용차별 금지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은 워낙 다양한 국적과 인종이 거주하는 곳이라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혼다는 항공기술 기업 특성상 국제 무기 거래 규정과 수출 관리 규정을 고려해 외국인 채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방산 기술이나 군사 관련 프로젝트는 미국 시민권자로 채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설계도나 기술 문서 등 민감 기술에 접근하는 경우 이를 기술 수출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직무가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라 HR, 마케팅, 재무 같은 직무까지 시민권 조건을 넣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네, 저도 찾아보니 결국 혼다는 약 44,000달러의 민사벌금을 납부하고 채용 공고에서 시민권 요구를 삭제했으며 차별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네요. 글로벌 인사 담당자들은 이 사례를 통해 1. 시민권 조건을 채용 공고에 함부로 넣어서는 안 된다는 점, 2. 수출 규정은 회사 산업이 아니라 직무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 3. 법적 근거 없이 시민권 제한을 두면 차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겠네요. 네, 채용 공고를 올릴 때도 인사 담당자들이 산업과 직무를 잘 파악해서 채용 공고를 올려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가마다 채용 공고 자체의 작성 방식도 다르다는 점이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최근 임금 투명성법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마다 상이하지만 많은 주와 도시에서 채용 공고에 해당 직무의 급여 범위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은 채용 공고 자체에 급여 범위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원자가 지원 전에 예상 급여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임금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고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도 기준이 상이하기에 미국에서 채용하는 인사 담당자는 이런 조건을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제시카님, 독일의 채용 공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네, 독일의 채용 공고를 보면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명시가 필수는 아니나 통상 포함하고 휴가 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로시간과 휴가 같은 근무 조건을 명확하게 안내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찾은 독일의 채용 공고 예시를 두 개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연휴일과 주 근로 시간을 명시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동의 채용 공고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오히려 미국과 반대로 자국민 채용 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민간 기업, 사기업의 자국민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은 자국민 채용 비율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에서는 특정 직무에 대해 자국민 우선 채용 공고가 있습니다. UAE 내셔널 또는 자국민의 지원을 우대하는 문구도 공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근로시간과 임금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또한 국가마다 다릅니다. 임금 및 근로시간 영역에서는 글로벌 기준이 아닌 각 국가의 법적 기준에 맞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국가별로 최저임금 수준과 급여 구조가 다르며 기본급과 수당의 구분 방식 또한 상이합니다. 특히 근로시간과 초과근무 규정은 매우 중요한데 주당 근로시간, 휴식시간, 초과근무 인정 기준과 수당 지급 비율이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초과근무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본사의 연봉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지급 주기, 급여 명세서 제공 의무, 세금 원천 징수 방식 등도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같은 서구권 국가더라도 두 국가가 꽤 다르죠. 네, 미국은 기본적으로 연방 기준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주법이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법이 FLSA, 즉 Fair Labor Standards Act인데요. 이 법은 특히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수당을 핵심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은 근로시간 상한과 휴식권 보호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처럼 국가별로 노동 규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 HR에서는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도 국가마다 고용 구조를 다르게 설계해야 합니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버입니다. 네, 특히 영국에서 중요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우버 운전자들의 고용 지위를 두고 큰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요. 우버는 그동안 운전자들을 자영업자로 분류해 왔습니다. 즉 회사는 단지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하는 기술 플랫폼일 뿐이라는 입장이었죠. 영국 대법원은 우버 운전자들이 자영업자가 아니라 워커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법원은 우버가 요금을 결정하고 계약 조건을 정하며 평점 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관리하는 등 운전자들의 업무 수행 방식을 상당 부분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버에 종속된 관계라고 본 것입니다. 네, 그럼 기존 자영업자에서 우버에 속한 근로자로 인정되며 법정 최저임금과 유급 연차 휴가와 같은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판결 이후로 최저임금을 받고 싶지 않다는 운전기사들도 있어 해당 판례가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우버라도 국가마다 법적 판단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영국에서는 워커로 인정되었지만 미국에서는 주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우버 드라이버는 여전히 individual contractor, 즉 개인 사업자지만 건강보험 보조금과 사고보험을 제공받는다고 합니다. 네, 우버의 사례를 통해 단순한 직원과 계약자의 구분을 넘어 국가별 법과 산업 구조에 따라 다양한 고용 모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HR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법적 컴플라이언스와 인재 운영 전략을 동시에 고려하는 글로컬 HR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인재 확보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죠. 바로 복리후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복리후생은 선택적 제도가 아니라 법적으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의무사항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업과 개인의 부담 비율 또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차휴가, 병가, 출산 및 육아휴가 역시 최소 기준이 존재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남아나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13개월 급여나 보너스 지급이 의무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재를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본사 기준의 제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각 국가의 배경에 맞춰 복리후생을 설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제시카님, 먼저 싱가포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싱가포르는 한국과 지원하는 복리후생의 항목은 비슷하지만 한국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방식이라면 싱가포르는 각자에게 맞게 고를 수 있게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싱가포르는 글로벌 금융의 허브입니다. 한국은 생활 지원형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반면 싱가포르에서는 자산 형성 관련된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업 상대로 금융 교육을 해주는 기관과 기업을 싱가포르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 웰리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예산 관리, 저축, 은퇴 준비와 같은 재무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 재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 웰리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재무 상담과 금융 교육을 지원합니다. 이처럼 싱가포르 기업들은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형성할 수 있도록 금융 지식과 투자 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복리후생을 설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집트 사례가 인상적이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집트의 경우 종교 휴가와 성지순례 휴가를 복리후생 제도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는 종교와 문화가 일상과 노동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동 지역의 특성에 맞춘 복리후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생활 방식을 기업의 복리후생 제도 안에서 반영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같은 복리후생이더라도 이렇게 지역과 문화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네, 싱가포르의 HR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 BIPO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의 경우 본사 기준으로 급여를 정하기보다는 각 국가의 노동시장 수준에 맞게 임금을 설정하고 복리후생 체계를 만드는 것이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핵심 HR 전략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HR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법과 제도에 맞추어 인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인재 이동이 가속화될수록 기업의 경쟁력은 인재 확보 능력뿐만 아니라 이러한 복잡한 규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실행 역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캐럿 글로벌에 대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어학 교육을 넘어 주재원 현채인 교육, 리더십 교육, 리로케이션 서비스를 통한 주재원 비자 대행 및 현지 정착 지원, 그리고 현채인 채용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격월로 GHR 미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GHR 미덥은 기업의 GHR 담당자분들을 대상으로 격월 미덥을 진행하며 글로벌 HR 트렌드 특강과 GHR 베스트 프랙티스 그리고 페인 포인트를 공유합니다. 이와 함께 GHR 뉴스레터를 발행하여 해외 법인 인사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GHR 미덥은 4월 16일 목요일에 GHR 현업 실무자 사례 발표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으신 GHR 담당자분들을 GHR 미덥으로 초대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회차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